퇴직금 똑같이 2억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DB형을 유지했고 다른 한 사람은 3년 전에 DC형으로 전환했어요. 결과는요? 퇴직 시점에 무려 3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연차인데 말이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필리입니다. 2026년 4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1,475원배를 넘어섰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내 퇴직금을 점검해야 할 때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DB형과 DC형 전환 판단 기준 5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경제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4월 12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약 9% 폭등해서 배럴당 $103를 넘겼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경제의 영구적 부담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잖아요.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2.5%를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누적 100bp 인하한 뒤 완화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50대 직장인분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게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여러분의 노후자산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퇴직급여 적립금이 약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퇴직 시점의 금액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DC형 적립금의 약 7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려 있습니다. 연수익률이 3% 안팎인 상품이에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낮으니까 실질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셈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DB형과 DC형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50대가 전환을 고려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5가지 기준을 하나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하시면 전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DB형은 확정급여형이에요.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최종급여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게 퇴직금이에요. 반면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고 그걸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거죠. 2025년 대기업 정액급여 인상률이 약 3.4%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56세나 57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데요. 급여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삭감됩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급여가 기준이니까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 적용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높은 급여 기준으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 근속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50대 초반이시라면 남은 근속 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 DB형을 유지해도 임금 인상이 끄지 않다면 퇴직금 증가폭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DC형으로 전환해서 연 6% 수익률로 7년간 운용하면 적립금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DB형 유지 대비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시뮬레이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적립금 1억 5천만 원인 53세 직장인이 DB형을 유지하면서 연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하면 60세 퇴직 시 약 1억 8,400만 원입니다. 같은 분이 지금 DC형으로 전환하고 연 6% 수익률로 운용하면 2억 2,500만 원이에요. 연수익률 단 3%포인트 차이가 7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서 약 4천만 원 가까운 차이를 만든 거죠. 초저위험 상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 3% 안팎의 수익률밖에 안 나와요. 그럼 DC형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요? 50대라면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과 성장의 균형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TDF, 타깃 데이트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TDF 2030이나 2035처럼 퇴직 예상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주는 펀드예요. 두 번째는 배당 ETF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으면서 원금도 성장시킬 수 있어요. 5번째 기준, 유가와 물가 상황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가 연동체 ETF나 리츠 같은 실물자산 관련 상품을 DC 계좌 안아서 일부 편입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DC형 전환을 결정하셨다면 실행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회사 인사팀에 DB에서 DC 전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전환 후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해서 운용 상품을 직접 선택합니다. 셋째, 최소 분기에 한 번은 수익률을 점검하고 리밸런싱해주세요. 이 3단계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DB형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분들도 있어요. 임금 인상률이 연 5% 이상으로 높은 분, 승진이 예정되어 있어서 급여가 크게 오를 분, 또는 퇴직까지 2-3년밖에 안 남은 분들은 DB형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전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임금 상승률이 3% 이하이고 임금 피크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DC형 전환을 적극 검토하세요. 둘째, DC형 전환 후에는 반드시 운용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디폴트 옵션에 방치하지 마세요. 셋째, 유가 $100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DB형에 그냥 두고 계신 분들, 혹은 DC형인데 원리금 보장에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본 영상에서 다룬 수익률이나 투자 전략은 과거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것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전환은 개인의 재무 상황, 회사 제도, 시장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